안녕하세요. 활기찬 정형외과 대표원장 박수철입니다.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흔히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질환으로서 완치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입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. 운동을 갑자기 무리했다든지 체중이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장시간 오래 서 있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생기는 건데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. 많이 운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족저근막염은 일반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.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발의 아치를 잡아주고 있는 게 족저근막인데요. 이 섬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딛게 되면 아무래도 아치가 눌리면서 근막이 스트레칭 되면서 통증을 유발되는 겁니다. 이 섬유 구조가 스트레칭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밤에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처음 디딜 때라든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이 근막이 스트레칭 되면서 통증이 유발하는 부위입니다. 가장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부위는 발 뒤꿈치 부위의 안쪽이 가장 흔한 호발 부위고요. 한참 조금 걷다 보면 통증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. 주로 이제 일반적인 유병률은 평발이거나 요족일 때 좀 더 흔하죠. 굳이 꼭 검사를 안 하더라도 환자분이 얘기하는 그 증상만 가지고 또 되게 진단이 되거든요. 확실하게 좀 보기 위해서 증상이 심한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발 뒤꿈치 뼈에 골극이라 그래서 약간 퇴행성으로 뼈가 자란 흔적이 있는지 또는 이제 초음파 검사상에서 족저근막이 어느 정도 좀 부어 있는지 두꺼워졌는지 그걸 체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치료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생활 교정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고요. 오랫동안 서 있는다든지 체중이 갑자기 늘은 경우에는 그걸 좀 조정해 줘야 되겠고 운동량이나 이런 거를 이제 조절해 주는 게 제일 좋죠. 그리고 만약에 딱딱한 바닥 위에서 생활하는 게 실내에서 슬리퍼 사용해 줘야 되고요. 실외에서도 운동화나 이런 걸 신어 주시는 게 제일 좋죠. 치료적인 면에서는 염증이나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면 소염제나 이런 걸 써가지고 통증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이제 체위 충격파라고 힘줄 염증 있는 부위에다가 충격파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치료 방법, 그게 체위 충격파 치료인데 체위 충격파는 그 안쪽에 있는 조직의 염증을 줄여주고 궁극적으로는 그 안쪽에 이제 미세 혈관 재생을 촉진해 가지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서 할 때는 조금 염증이 있는 부위라서 약간 아플 수 있는데 그거는 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충격파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. 예전에는 체위 충격파가 없을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한두 번에 그쳐야 되고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근막 파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안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통증이 있는 발 쪽에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고 발가락을 뒤로 쫙 꺾으면 근막이 최대한 스트레칭이 되거든요. 그때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통증 있는 부위를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지압하듯이 눌러줍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자주 해주실수록 좋고요. 누르면서 이제 통증이 느껴지더라도 지압하듯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그런 식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게 근막 스트레칭입니다. 아픈 쪽이 뒤쪽입니다. 뒤쪽으로 이렇게 벽을 밀듯이 앞으로 이렇게 무릎을 우리가 런지 하듯이 이렇게 꺾으면 뒤쪽에 종아리나 이제 아킬레스건 쪽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. 종아리 쪽에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결국 근막 스트레칭이랑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. 같이 스트레칭 해주는 거는 좋죠. 사무실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할 수가 없으면 골프공이라든지 너무 이게 둔탁한 건 안 되겠고 근막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해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오랫동안 몇 개월 이상 계속 만성적으로 지속이 됐는데도 치료를 안 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효과가 늦은 경우는 많지만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대개는 다 완치가 되는 겁니다. 90% 이상에서 대부분 완치가 되는 질환입니다.